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싸우고 나서 이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뭐라 했나요? 그냥 해프닝이다, 그냥 흐지부지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술이 굉장히 좋다면 이런 정치적인 것은 정말로 그냥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엄청난 소식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텍사스의 테슬라 로보택시가 드디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로보택시가 나오고 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 하나가 더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니, 그거 나와도 누가 타? 그리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데?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그냥 차 하나 파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의 플랫폼화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엔 도심 중심으로 깔리게 될 것이고 교외로 퍼지고 그 다음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그냥 미국이랑 유럽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동남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사람을 쓸 때보다 훨씬 차원이 다르게 적고 하루 24시간을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테슬라 팔아서 남는 마진, 테슬라 판매가 줄었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판매가 늘었네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죠. 하지만 차량을 팔아서 남는 마진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로보택시가 돌아가게 된다면 차 한 대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줄 것입니다. 무인 택시니까 인건비가 들지 않고 여기에 앱 기반으로 예약을 하고 사용을 하고 결제를 하고 옵션으로 보험이나 고급 서비스까지 추가를 한다면 이건 완전 그냥 애플의 앱스토어급 수익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돼? 테슬라 맨날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 나오는 거는 하나도 없더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로보택시는 그냥 단순히 짜잔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8년을 준비한 것입니다. 빠르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혁신의 아이콘인데 이런 혁신적인 기업도 8년 동안 계속해서 갈고 닦고 계속 나온다 하다가 안 된다 하다가 나온다 하다가 이제서야 나온 겁니다. 이런 세계 최정상의 기술을 가진 기업도 8년 만에 드디어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본 사람도 적고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똑같았고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그건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세상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플랫폼인데요. 테슬라 차량의 판매가 아니라 테슬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테슬라 차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차를 네트워크에 올려서 수익을 벌어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에어비앤비처럼 되는 겁니다. 놀고 있을 때 차를 쓰지 않을 때 이 차의 오너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놀고 있으면서 차 한 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를 사면 가만히 놀면서도 돈을 번다고 하는데 누가 안 사나요? 또 그 서비스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들, 앱스토어들, 이런 것들로 모두 테슬라의 수익이 될 것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혁신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어도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분들과 저희 테슬람들은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미래의 우리는 떼돈을 벌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물류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그냥 사람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무인 배송, 물류,
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어느 수준에 오르게 된다면 자동차 드라이버로서 마지막까지 생존한 배송 기사의 일자리까지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업 구조가 확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물류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이 테슬라의 FSD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기업이 테슬라의 FSD를 사용해서 배송을 한다면 테슬라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또 여기서 AI가 결합이 됩니다. FSD 자체로도 AI지만 주변의 교통 흐름, 최적의 경로, 자동차 관리까지 이제는 다 AI가 합니다. 스케줄링도 자동으로 하고 유지 보수도 자동으로 하고 심지어 언제 충전할지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서 차량 스스로가 충전을 할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건데요. 그거 너무 먼 미래야. 우리나라에는 안 돼. 현대기아차가 있잖아. 정부가 막을 거야. 그리고 대중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스마트폰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안 쓸 거라던 그 장난감을 지금은 안 쓰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정도로 모두에게 보급이 돼 있죠.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AI, 플랫폼, 인프라, 에너지, 로봇, 이 모든 세계를 바꿀 이 모든 기술들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동차만 수익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로보택시로 인해서 사업 구조가 바뀌게 되고 수익이 달라지고 그것이 곧 주가로 반영이 됩니다. 진짜 투자자들은 남들이 안 보는 것을 봅니다. 로보택시가 나온다면 일반 차 가격 대비해서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지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화된 자동차,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곧 6월 22일 눈앞에 펼쳐질 미래입니다. 이 흐름을 남들보다 빨리 알아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로 인해서 복리의 이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꾸준히 테슬라 주식을 사 모으고 끝까지 버티고 홀드하는 것이 참된 테슬라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